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읽는 부동산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저녁에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침에 읽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와서 뉴스를 보는데 읽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저녁에 내일이나 읽자 그랬는데 사실 내일 그래서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모아서. 근데 내일은 생각해보니까 저 별별수다, 혹시 유튜브에서 별별수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녹화가 있어서 오전에 거기 가면 또 내일도 못 읽을 것 같아서 그냥 눈길 가는 거 몇 개만 좀 찍어서 오늘 그래도 읽고 가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꼽아본 기사는 국회 초과이익 환수 유예 어렵다라는 기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냥 초과이익 환수 유예라고 가볍게, 하도 언론에서 계속 오가는 화두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1인당 3천만 원 넘게 이익을 봤을 때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물도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국토 소위에다 물어봤나 봐요.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랬더니 유예하는 거 반대 4, 찬성 2, 유보 4니까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가 4명이고 유예하면 안 되죠가 4명이고 유예해야 됩니다가 2명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 내부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덧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있어요. 기사 덧글을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 사유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라. 거지 같은 법을 존치하면서 자꾸 적용 유예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한시적으로 누군 유예해주고 누구는 유예해주지 않고, 법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폐지를 하던가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재건축 단지는 운 좋게 사업을 빨리 해서 피해가고 어떤 단지는 못 피하고,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재건축 사업 잘 안 되고 진행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또 유예한다고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때는 피하고, 이거는 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폐지를 하든 계속 걸든 또는 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금액을 조정을 하든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목동, 상계 등 재건축 가이드라인 만든다라는 기사인데요. 목동 양천구죠. 상계는 노원구죠. 그러니까 80년대 주로 아파트를 지었던 이제 서울의 그러니까 80년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대표적인 두 개의 구예요. 근데 반대로 목동의 아파트 재건축해서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해서 아파트 분양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상계는 이제 좀 있으면 볼 겁니다. 상계 8단지가 관리 처분했으니까 상계는 이제 분양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지역은 강동구도 분양들을 했고요. 강동구 뭐 암사시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양해서 벌써 옛날에 입주했죠. 고덕주공들도 분양 많이 했고, 뭐 서초구, 송파구, 뭐 강남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80년대 들어간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 두 개의 구는 유독 재건축 사업이 없었습니다. 목동 쪽에 이제 신정동 쪽에 재건축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이런 공동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단독주택 재건축이라 그래서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축 기간이 도래하니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만들겠다 그래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40년 전에 조성된 51개소 4,236만 2천 제곱미터 면적의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수준인 건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처럼 좀 강제하는 어떤 구속력 있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용역을 주고 이제 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부분은 강제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나오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 주말 핫 이슈였습니다.
과천 주공 1단지 아파트가 기존의 포스코건설 시공사를 계약 해지하고 새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대우건설이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접전 끝에 1012표 중 381표를 얻어서 최종 선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엄청나게 뭐 현대건설이 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대우건설이 시공사를 먹었네요. 도급 금액이 4,145억 원이고요. 1,571세대 짓는 규모라고 합니다. 공사비는 평당 440만 원, 평균 분양가 3,313만 원을 제시했다. 강남과 용산 등에서 선보인 서밋 브랜드를 사용할 것과 평면 특화 설계 뭐 어쩌고저쩌고 제시했다. 이 조건이 대우가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뭐 조합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좀 움직였겠죠. 이 푸르조 원래 대우건설이 브랜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던 브랜드가 참 제 기억으로는 많았어요. 대우건설 브랜드들이 아파트 브랜드는 근데 푸르지오를 런칭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푸르지오 브랜드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밋이라는 걸 붙여서 이제 좀 고급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용산에도 용산 푸르지오 서밋이 이제 용산역 전면 2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쓰는 데가 있고, 그다음 서초구에 가면 서초 3호 아파트 재건축한 데도 지금 푸르지오 서밋이죠. 어제 제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엊그제 내려갈 일이 있어서 보면서 쭉 가는데 그 옛날에 3호 아파트 제가 그 인근에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건물 올라가는데 골조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외관을 보는데 요새 아파트 이 결국 벽식 콘크리트 구조 벽식이네. 아무튼 이 올라가는 건물 골조가 있는데 좀 외관이 저 되게 특색 있다 싶을 정도로 색상이나 이런 것도 좀 차별화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과천 1주공 아파트는 대우건설이 수주를 했네요. 근데 대우건설이 과천 1단지를 수주하고 나니까 또 다른 재밌는 일이 벌어지네요. 뭐냐면 기존에 주공 7단지 1구역 이제 과천 한 1300세대 짓는 데인데 여기가 원래 기존의 시공사가 대우건설이었나 봐요. 근데 지금 그 푸르조 서밋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대우건설이 짓는 좀 고급 아파트다 이런 이미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주공 1단지만 주기로 1단지에만 푸르지오 서밋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공사 수주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기존의 대우건설 시공했던 조합에서는 야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과천에서는 앞서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천주공 7단지 1구역 재건축 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최악의 경우 시공사 교체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매각이 예정된 대우건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재건축 수주전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무튼 열받죠. 내가 먼저 대우건설 시공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잡은 물고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로 이것 때문에 시공사 해지하는 거는 아니겠죠. 뭐 내부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한 꼭지 그냥 이런 일도 있다. 듣고 넘어가시면 될 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는 요새 분위기 얘기인데요.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철 특수도 실종됐나? 올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한산 1월 3월 매매량 진환에 밑돌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강남권 규제, 조기 대선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매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들도 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줄어든 것 같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부동산에 손님이 없어요.
거래들이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특히 매매 손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비슷한 뉘앙스로 재건축 고점의 목 상승세 숨고르기라는 기사가 또 있는데요. 근데 이 기사는 또 얘는 그러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가거나 최 35층 층수 제한을 비껴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113 대책 이후 떨어졌던 가격이 고점 회복에 가까워졌다. 되는 데들은 계속 꾸준히 이렇게 거래되면서 올라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또 국지적으로 여전히 핫한 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별로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여기는 제가 느끼고 있는 데랑 좀 분위기가 다른가 보다,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성남시 재개발구역 1만 가구 빈집 관리 강화라는 기사인데요. 왜 뜬금없이 빈집 관리 강화 이런 기사를 했느냐? 제가 그냥 성남시 구성남의 재개발구역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좀 성남시의 구성남 시가지 아세요? 여기 지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쭉 이제 위례 신도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한성역 지나서 이쪽이 지대가 넘어오면 바로 위례 신도시 남쪽이에요. 여기가 구성남이에요. 분당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야탑 분당 시작이죠. 그러니까 분당의 바로 위, 그리고 위례의 바로 아래. 위례 신도시가 여기 이쪽으로는 여기 성남이랑 하남이랑 서울이랑 같이 물려 있잖아요. 지금 요 동네가 이제 구성남 재개발인데요. 한 IMF 때 98년도 그때 전체적으로 여기 대한주택공사에다가 재개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다 70년대 막 이때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이라서 굉장히 노후하고 슬럼화돼 있고 되게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여기를 재개발하기로 해서 이제 구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구역들이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구역은 되게 커요. 막 4,000세대, 5,000세대 이제 그런 단지들이 메인 블럭들은 있고, 근데 이제 빨리 끝난 데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가 여기 남한산성 입구역 앞에 여기 단대구역, 단대 푸르주 아파트 입주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흥역 단대 오거리역 여기 보면 이쪽에 중3구역이라고 있어요. 규모는 별로 크지 않은데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이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흥구역, 중1구역, 중2구역, 뭐 도한구역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저는 한동안 안 봐가지고 사실 관심이 잘 없었는데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이주들을 많이 했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가 관리를 한다니까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하는구나. 이제 기사를 통해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려고 봤어요. 이곳 지금 중1구역, 금광 1구역 57%가 이주를 했고, 지난해 6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돼서 대략 한 57%, 16,012가구, 만 가구가 넘어요. 16,612가구, 만 가구 중에서 6,050가구가 이주를 했대요. 중1구역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금광구역,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엄청 크죠? 딱 그림만 보시더라도 와 진짜 크죠? 성남시 중1구역 금광구역의 재개발 조감도다. 금광구역은 이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금강 1주택 재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단대오거에 이렇게 밑에서 이 보면 기가 막히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렇게 땅 줄 그어 놓고서 딱 그림 그려주고 여기다 니네가 집 져라, 철거민들 대상으로 그렇게 뭐 만들어졌대요. 여기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남, 구성남이 그런 식으로 도시 설계가 옛날에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1구역은 이쪽이에요. 중1 재개발.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있어서
여기 가면 쭉 이 길 따라서 근린상가들이 한적하니 있고 그 위쪽으로 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중1구역입니다. 여기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뭐지? 뭐가 재개발해서 들어갔나? 저도 오랜만에 봤더니 잘 모르겠네요. 신흥역 바로 앞에. 예. 네, 뭐 여기까지 간략하게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예, 내일은 아마 방송 각오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봐서 내일 오후에 좀 뉴스 읽어보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수요일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